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42호 제8면 기사입니다.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방문 신청 기간 7월 31일까지 연장. 수원시가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간을 7월 31일까지 연장한다. 기존 신청 마감일이었던 5월 29일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시민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예정대로 5월 29일 마감됐다. 5월 29일 0시 기준으로 수원시 재난소득 기본소득 지급 대상 시민 119만 2,720명 중 96.3%가 신청을 완료했다. 미신청자는 44,096명이다. 수원시는 모든 시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2달 동안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방문 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 위임장을 작성해 신분증, 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현금 또는 지역화폐, 수원페이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 2001년 4월 3일 이후 출생자는 직계존속이 없으면 법정대리인, 이대리 신청할 수 있다. 수원페이로 재난기본소득을 받는 성인은 신청자 본인 카드에, 미성년자는 본인 카드나 신청자, 직계존속, 카드에 충전할 수 있다.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 은 4월 2일 0시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에게 지급한다. 수원시민을 비롯한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지역화폐 1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7월 31일까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와 농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농협은행,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후 카드를 수령하고 사용 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한다. 사용 마감일은 8월 30일이다. 정보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 전화, 신용체크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시민은 전화로 신청해도 된다. 카드 뒷면에 적혀있는 콜센터 번호로 전화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 연계은행과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업무 시간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사용 승인 충전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받은 후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면 된다. 수원시 수인선 고세격 출입구 추가 설치 합의. 하반기 중 개통될 수인선 고세격의 국도 43호선, 매송고색로, 을 지하로 횡단하는 출입구가 추가 설치돼 고색동 북쪽 주민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수원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염태영 수원시장과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세격 추가 출입구, 샵사인사, 설치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95억여 원의 추가 설치 사업비를 부담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매송고색로 건너편으로 출입구를 하나 더 추가하는 공사를 시행한다. 매송고색로 건너편에 설치되는 네 번째 출입구는 고세격과 지하통로로 연결되며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등을 갖춰 교통약자들에게 더욱 향상된 철도 접근성을 제공할 예정이다. 당초 수원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13년 3월 수인선 제209 수원시 구간 지하화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뒤 수인선 고세격의 3개 출입구를 계획했다. 이에 따라 국도 43호선, 매송고색로, 북측 주민들이 고세격을 이용하려면 보도육교나 횡단보도로 7차선, 25m, 규모의 대로를 횡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수원시는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매송고색로 건너편으로 출입구 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 2016년 10월부터 추가 검토를 요청해 3년여간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4번 출입구 설치를 이끌어냈다. 향후 고색초등학교 방향으로 출입구가 추가로 설치되면 약 78m 길이의 지하 연결 통로를 이용해 고세격 대합실까지 바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이 대로를 건너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우선 올 하반기에 수인선이 개통된 이후 제반 행정 절차와 공사를 진행해 내년 말 고세격 4번 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시 코로나19 관련 기부금, 도움 절실한 이들 위해 사용. 수원시가 시민단체 기관 기업 등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기부한 성금, 물품을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꾸준히 전달하고 있다. 6월 3일 0시 현재 코로나19 관련 기부액, 재난기본소득 기부 제외, 은 현금 4억 4,858만 원, 7억 2,392만 원 상당 현물 등 11억 7,250만 원에 이른다. 현물은 마스크 29만 2,020매, 소독제 2만 6,022개, 기타 물품 4만 108개다. 수원시는 기부받은 현금과 현물을 기부자의 뜻에 맞게 도움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지난 3월 10일 극동방송 1억 원, 과 신경기운동중앙회 1,000만 원, 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지정 기탁한 성금 1억 1,000만 원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방문해 확진자 동선에 공개된 소상공인 업체의 특별 위로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3월 25일 33개소에 각각 100만 원, 총 3,300만 원, 을 5월 26일에는 17개소에 각각 100만 원, 총 1,700만 원, 을 지원했다.
위로금 지원은 기부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로 식당 무료 급식소 운영이 중단돼 제때 식사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어르신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지원할 도시락 제작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도 했다. 기부금 5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노숙인 도시락 제작 비용은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지원했다. 3월 중순 시작한 어르신 도시락 지원은 6월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현물은 방역물품을 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등에게 전달했다. 수원시는 기부금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신속하게 배부할 예정이다. 한편 수원시는 4월 9일부터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사랑의 열매와 샵사인 함께 극복 수원 나눔 캠페인 내 생애 첫 재난기본소득 등 기부를 전개하고 있다. 모금액은 6월 3일 0시 현재 5억 3,383만 원, 2,427건 이다. 8월 31일까지 진행하는 나눔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재난기본소득 등을 기부하는 것이다. 기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배분할 예정이다. 기부를 원하는 시민은 특별모금 계좌 농협 317-0003-8354-31 예금주 경기공동모금회에 입금하거나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모금함에 성금을 넣으면 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청년 실직자, 저소득층 사각지대 시민 등 도움을 주고 싶은 이들을 지정 기탁서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장대섭 경기도의원, 시흥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관.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장대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시흥이 은 지난 6월 4일 특수교육의 실정을 점검하고 특수학교 설립의 당위성과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시흥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강창욱 교수, 강남대 특수교육과는 특수학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지원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념적, 이론적 통합교육에서 벗어난 통합교육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교육청 권오일 특수교육과 과장은으로 다양한 형태의 특수교육기관 설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특수학교 신설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중장기 계획을 추진 중임을 밝혔다. 이어 토론을 맡은 정순경 회장, 전국특수학교 학부모협의회과 박의량 회장, 경기도 장애인부모연대 시흥지부, 은 장애 학생을 둔 학부모로서의 경험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과 함께 장애 학생들에게 맞는 부분적인 분리교육 및 전문적인 통합교육의 절실함을 호소하며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등 교육을 선택할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끝으로 정혜선 팀장, 시흥장애인복지관, 은 장애 학생이 가진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단순한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자립생활, 일상생활, 문화여가 활동 등 지원을 위해 특수학교와 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사업의 연계 필요성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논의들이 시흥시 특수학교 설립에 실제적 도움이 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더 나은 교육 기회가 제공되어 나아가 사회통합과 장애 학생의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본 의원도 제1교육위원회 의원으로 오늘 논의된 정책들이 특수교육 현장에 잘 정책되고 시흥시의 특수학교가 설립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시흥시 어르신 대상 건강용품 판매 집합금지 조치. 시흥시 시장 임병택 각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용품 판매점 감염 확산을 저지하고 지역사회 추가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5일 0시부터 오는 21일 자정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용품 판매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한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종교시설 등 소규모 모임을 통해 지역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데다 관악구 건강용품 방문 판매 업체발 감염이 서울을 넘어 경기도에까지 퍼지면서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조치로 시흥시 관내에서 노인, 만 65세 이상, 을 대상으로 한 건강용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 판매를 위한 집합홍보, 집단교육, 집합판 촉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시는 집합금지 조치 발령에 따라 해당 시설에는 집합금지를 통보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집합금지 조치사항, 방역조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위반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위반 행위로 고발 조치될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 시 영업주 및 이용자에게 이로 인한 모든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시흥 백오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확정. 시흥시 시장 임병택 는 3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개최된 제11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시흥 백오지구가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시흥 백오지구 0.88는 서울대 시흥 스마트 캠퍼스, 시흥 백오 서울대병원 등 산학연 연계에 유리한 앵커 시설이 들어서고 주변의 시화 MTB 및 시흥 스마트 허브 등과 함께 산업활동의 집적지로 개발이 가능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교통과 물류, 사람이 모이는 수도권 유일의 신성장 거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흥 배고지구는 총 사업비 1조 6,681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2027년까지 6해 공무인이동체 연구단지와 글로벌 교육의료 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무인이동체 연구단지는 내차 산업시대에 대비해 각종 무인이동체 기술을 연구하고 실증하는 시험장, 테스트베드으로 개발하고 서울대, 연세대 등 7개 대학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자동차부품연구원 등 8개 기관과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55개 기업이 참여하는 산학연 연계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다.